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시장이 좀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을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미국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었고요. 어제 나스닥이 2.55%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 시장이 덜 빠진 이유는 어, 우리 시장이 더 미리 많이 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인가 그 저 멤버십 방에 브리핑 써드리면서 한국 증시가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빠졌고 미국 증시는 최근에 어 이틀 동안 빠진 게 한국 시장 최근에 빠진 것보다 덜 빠졌죠. 그래서 어쩌면은 한국 증시가 오늘 미국보다는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선물 지수가 좋은 흐름이 나와서 미국 이제 한국 증시는 그래도 미국 증시 빠진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덜 빠졌고요. 뭐 아시아 증시들이 다 그랬고,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상해 종합은 약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좀 반등세가 나올 거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 왔어요. 다 왔고요. 내일은 우리 증시가 좀 반등할 겁니다. 미국 증시 선물이 일단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시간외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시간외가 좋은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제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증시의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가기만 하고 계속 빠지기만 하는 그런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점 어느 정도 빠지면요. 저가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어, 기계적인 그런 반등,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투자자들도 이 정도에서는 살 거야, 이 정도에서는 팔 거야를 늘 정하고 투자를 하죠. 나는 오늘 사서 뭐 5년 동안 들고 있을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없죠. 미리 계약된 펀드 자금이 아니고서야 이제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특히 기관 투자자나 뭐 금융 투자라든가 뭐 이 프로그램 그 매매를 하는 그런 세력들의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게 정해놓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정 어떤 수준까지 주가가 밀리면은 반등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등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신호, 우리가 시그널이라고 말하는 신호가 바로 미국의 선물 지수고 또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의 흐름이고 뭐 그런 건데요. 오늘 시간에도 상당히 좋았고 미국의 선물 지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제 내일 우리 장 오늘 밤 미국 장이 다 이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뭐 좋아진다기보다는 최소한 이 정도로 빠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높고요. 이게 완전히 또 상승세로 돌아설지 아니면은 살짝 기술적인 반등만 나올지는 또 내일 가봐야죠. 그런데 많이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고려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너무 타당해 보이는 그런 지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것이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이제 매도 뭐 약하게 매도지만 매도로 전환을 했고 기관이 지금 무진장 팔고 있어요. 금융 투자가 코스닥을 좀 샀지만 코스피는 상당히 많이 팔았다. 이제 금투는 이제 조정 국면을 거의 막바지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코스닥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또 오늘 오랜만에 그 좀 매수를 했어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보다 많이 더 빠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아침에 제가 11만 원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 밑으로 빠지길래 이거는 뭐 무조건 여기서는 이제 사도 더
빠지지 않겠구나.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다 왔구나 싶어서 약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리포트 좋은 리포트가 나왔던 아모그린텍이라는 종목을 2차 전지 지금 종목인데 매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멤버십 회원들 하고 이제 몇 분이 또 투자를 같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오늘 키움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팔았고요. 오늘도 일부 종목은 또 비중을 줄였어요. 그런데 산 종목을 많이 샀죠. 그래서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계좌의 비중이 좀 늘어났어요. 뭐 많이 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적지 않게 늘어났고요. 내일은 또 장 상황에 따라서 내일도 더 매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돌아서면 여기 바닥이고 그동안에 지금 거의 지난주부터 계속 지금 며칠째 계속 팔았기 때문에 종목 수도 줄었고 또 현금은 늘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닥이라면 이제 잘 갈 종목들 위주로 해서 팍팍 또 늘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금통위도 그렇고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변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약간은 갖고 있는 현금을 뭐 풀매수하고 이런 거 아니고 조금 나눠서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시장 분위기 들여다 보니까 당일날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여지없이 거의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매일 봐야 돼요. 매일 들여다 봐야 되고 제가 아침에 써드리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이 브리핑 써드리는 내용들 중에 이제 MACD를 가지고 이제 추세 타고 있는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볼린저 밴드하고 대차거래 상황 계속 알려드리고 매일매일 알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정리해서 이제 목표 주가 상향하는 종목들, 하향하는 종목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또 있죠. 뭐 많죠. RSI가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뭐 볼린저 밴드가 지금 하한선 부근에 와 있는 종목들, 또 증권사에서 추천하고 있는 뭐 단기 유망주 종목들, 그 다음에 뭐 신고가랑 저 골든크로스 종목들을 또 일주일에 두 번씩 평일에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요 오늘 아침에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써드립니다. 이제 참고하시라고.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많이 적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참고를 했을 때 이제 매매를 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지금 수익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무너질 때 같이 매도를 해서 위험 부담을 줄였죠. 계속.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작할 때 100이었다면 지금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근데 오늘 이제 좀 늘렸고요. 내일 아마 시장 분위기가 내가 예상한 대로 올라가겠구나 싶으면 오전에 이제 괜찮은 종목들 추려가지고 또 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거 다 지금까지 다 두드려 맞으신 분들은 얼마 정도 빠졌을까요? 뭐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10% 이상씩 지금 많이 밀려 있을 상태이니까 수익을 거두려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비중을 줄였거나 아예 전체 매도를 해버렸거나 그래서 가격이 싸져 있는 구간에 있는 유망주 매력이 터지는 종목들은 다시 또 재매수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일 장이 어쩌면 좀 중요하겠다. 제가 주 후반부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는 그 첫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그 다음에 금통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은 우리 시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이나 아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쨌든 이번 주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된다. 자, 뭐 대응 안 해도 되죠. 뭐 자기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걱정하거나 좀 쫄지 않아도 되는 구간으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더 빠지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 오늘 시장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1.1% 빠졌네요. 206 종목이 올랐고 686 종목이 빠졌는데, 제가 어제 245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국에서 다우존스가 1.9, 2%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미국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 빠졌는데,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덜 빠진 거고요. 내일은 아마 바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코스닥은 274 종목이 올랐고 1159 종목이 빠졌습니다. 1.56%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도 코스피 100이 더 빠졌고 코스닥도 코스닥 150이 더 빠졌죠. 그래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했고 코스닥은 개인과 함께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선물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0.43%가 올라서 1345원까지 올랐고요. 국제유가는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0.09%가 빠졌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등에 따른 해외 증시 약세 영향으로 하락 출발 후 금리 인상 관련 불확실성에 따라서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관 매도세가 나왔다. 금리 인상 불확실성 때문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기관이 매도했다. 총 정리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이후 IT 관련주 등을 중심으로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 속에 하락 마감했다. 유럽의 가뭄,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 중단 가능성에 달러 강세가 확대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가운데 잭슨 홀 미팅 및 금통위를 앞두고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다. 기관의 매도세 기반의 오락문화, 유통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감산 가능성에 원유 관련주들이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한 종목만 올랐는데 오른 종목도 뭐 0.5%대 올랐을 뿐이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다시 5만원대로 내려왔고요. 빠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오늘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최악의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코스닥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다 빠졌는데 HLB가 거의 5% 정도 빠졌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마이너스 4%대,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업종 보니까 코스피는 기계업종이 1.7% 올랐는데 STX 엔진이 7%대, S&T 에너지, 조선선제, TYM, 한국카본이 4%대 올랐고요. 코스피는 의약품이 제일 안 좋았는데 진원생명과학이 6%대, 국제약품이 4%대 하락을 했고요. 상승한 종목은 유유제약, EUB, JW중해제약, EU, 광동제약까지가 3종목이 올랐을 뿐입니다. 코스닥은 금속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하이로 코리아가 5%대, 대창솔루션, 태광, 승일이 4%대 올랐고요. 하락한 업종은 통신서비스 업종 다 빠졌는데 인포바인 마이너스 5%대, 한국정보통신, 한네트, 세종텔레콤, 와이어블이 마이너스 3%대 하락을 했고요. 자, 코스닥 제약은 오른 종목 보니까 유틀렉스가 6%대, 휴메딕스 3%대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은 PCL과 한국유니온제약이 마이너스 6%대, 셀레믹스, 앱클론, 이수앱지스가 마이너스 5%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441억 원이 늘었고 코스피의 LG화학, 코스닥의 LNF가 크게 늘었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SK하이닉스, HMM, 카카오, LG생활건강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LNF, 에코프로비엠, 셀트리온 헬스케어, CGN, 카카오게임즈 순이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공매도 대금, 거래 대금 1위에서 벗어난 거 되게 오랜만이죠.
자, 거래 비중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케미칼, 일진하이솔루스, 메리츠증권, 넷마블, 롯데쇼핑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시젠, 펄어비스, 메지온, 테스, 메디톡스 순이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25일에서 27일 사이에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잭슨홀 미팅은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을 비롯해 각국 중앙은행 총재와 고위 공무원, 석학 등 150여 명이 참석하는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움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갈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이고,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불확실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빼는 거고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잭슨홀 미팅 이벤트가 지나가면 주가는 반등하게 될 겁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40원을 넘어서면서 국내 산업계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철광석과 석탄 등의 원료를 수입하는 철강사와 유류비 등을 외화로 결제하는 항공사들은 비용 증가에 울상을 짓고 있다. 반면에 선박 대금 결제가 달러로 이루어지는 조선사와 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의 경우에는 고환율 효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너무 중요한 지적이고 분석이죠. 특히 조선 업종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이유, 환율로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요. 완성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와 조선 두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 주도 업종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강 쪽에, 항공업계 쪽에 우려가 좀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다만 포스코나 현대제철과 같은 대형 철강사들은 내추럴 헤지 등을 통해서 환율 변동에 대비하고 있는 만큼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영향이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진 않을 테니까 적정 지점에서 또 다시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철강이나 또는 항공이나 이런 곳들이, 이런 업종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 이거 매수 기회로도 삼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점까지 밀리면, 일정 수준까지 밀리면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싶고요. 자, 셀트리온이 유플라이마의 유럽 상호 교환성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는 또 이 공시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복잡한 이름이 달렸지만 어쨌든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이 아니라 이제 그 제품인 거죠. 제품 라인업인데, 셀트리온은 2023, 2024, 2025 가면 갈수록 굉장히 호재가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 이 큰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2022년의 매출도 와, 옛날엔 이 정도밖에 돈을 못 벌었구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23년, 2024년에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눌리고 이럴 때는 매수 기회로 삼고 장기적 투자 안목으로 그냥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 주가는 많이 빠졌죠. 오늘 6,000원 빠지고 19만 4천원까지 밀렸는데 거의 저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일단 너무 받쳐주고 있고요, 탄탄하게. 그 다음에 너무 저점까지 내려온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리고 거래량이 오늘 좀 터졌는데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 오늘 빠졌지만 내일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헬스케어 기관이 왕창 팔았는데 55,000주나 팔았는데 외국인이 6일 연속 매수, 기관이 7일 연속 매도, 두 세력이 부딪히고 있어요.
오늘 7만 1,000원대까지 밀려서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금투가 다시 매수로 들어왔어요. 6일 만에. 이제 뭐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자, 수급 제약도 보면은 지금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로 전환, 뭐 많진 않지만 금투가 사고 있어요. 연기금도 조금 사고 있고, 그래서 주가는 많이 흘러내렸지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주가는 좀 더 빠졌죠. 62,000원까지 다시 밀렸습니다.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 금투가 매수를 했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1만 1,000원 정도 저점으로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장중에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왔는데요. 11만 원 아래에서 오늘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 매수한 그 타이밍은 사실 시장 분위기가 이렇지만 않았으면 정말 좀 더 많은 그 물량을 샀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요. 뭐 내일 좀 지켜보고 내일 사지 뭐 이랬는데 내일 만약에 크게 오른다면 오늘 많이 못 산 거를 후회하지 않을까. 뭐 사긴 샀지만 많이 못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원랜드 외국인이 오랜만에 팔았고요. 기관이 샀는데 외국인이 팔고 금투도 4일 연속 팔고 이러면서 주가도 흐름이 좀 꺾였습니다. 연기금 계속 사고 있고요. 자, 시간에는 셀트리온이 1.29% 2,500원이 오른 19만 6,500원. 헬스케어 0.97% 700원이 오른 7만 2,500원. 제약 0.77% 600원이 오른 7만 8,400원. 위메이드 0.96% 600원이 오른 6만 3,000원. 에코프로비엠 2.15% 2,400원이 오른 11만 3,900원. 강원랜드 0.19% 50원이 오른 26,25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간에 좋죠? 너무 좋죠? 내일은 시간에가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매물대 보여드리면요. 일단 21선 무너졌어요. 21선이 세게 무너졌기 때문에 원래 이런 날은 비중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오늘 비중을 줄이고 매도하기가 아까웠던 이유는 아래쪽에 매물대가 길게 뻗쳐 있죠. 19만 5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밀리면 매물대 상단이자 아래쪽에 매물대 상단이자 241선인 19만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시간외가 오늘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상승 쪽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9만 8천원 정도 예상을 해보겠는데, 자, 오늘 하락한 것처럼 이게 지금 21선짜리라 이걸 21선을 그대로 회복한다면 20만 4천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헬스케어도 오늘 하락을 많이 했는데 매물대가 길어요. 강해요. 그래서 7만 1,300원, 7만 1,000원대 지금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거의 바닥이에요. 이제 여기서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7만 3,500원 정도까지는 올릴 텐데 여기가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많이 몰려 있어 갖고 아마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예요. 7만 3,500원 정도. 그런데 만약에 더 이걸 하나 정도 더 올린다. 매물대가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올린다면 7만 6천원대까지도 상승 가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제약은 지금 이 매물대 하단이 너무 그 강해서 사실은 더 빠지기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지금 며칠째 음봉입니까? 지금 음봉이 5일 연속 나왔고요. 사실 한 열흘 정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7만 7천원대 초반에서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빠질 만큼 빠졌다고 보고요. 한 7만 9천원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여기서 더 밀고 올라가면 8만 1,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는 지난번 장대 양봉 나올 때의 시초가, 그러니까 그 장대 양봉이 나왔던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며칠 만에. 자, 그래서 지금 61,900원, 62,000원 정도에서 바닥을 잡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올라가면은 65,000원대까지 반등이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BM이야말로 진짜 241선 부근까지 내려와서 11만 뭐 500원 뭐 이 정도인데요. 지금 거의 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에코프로 BM은 매물대를 한 칸 올린다고 치면은 11만 6천 원대, 11만 6천 원대 정도까지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강원랜드는 지금 일단은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가 길게 뻗어 있어서 주가가 하락해도, 그리고 매물대도 있지만 60일선과 11선이 몰려 60일선과 11선이 몰려 있어서 26,000원, 어제랑 같을 것 같아요. 바닥은 26,000원, 상승하면 27,000원, 이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 한번 봐야죠. 코스피 지수를 보면 조금 비슷한데 2410포인트 정도가 이제 이 매물대를 깼기 때문에 바닥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지금 매물대의 상단이자 5일선 부근 2475포인트 정도까지 상단을 열어놓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은 지금 어제 말씀드렸던 그 하단 783포인트를 딱 찍었어요. 그래서 738포인트, 783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여기서 더 빠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오르면 802포인트, 지금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802포인트 자리에서 아마 저항을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 60일선도 거기 지나가고 있어서요. 아마도 조금 주가의 추가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802포인트 정도를 고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한번 봐야죠. 시간을 그 지금 보면은 가장 많이 이제 액수가 많이 오른, 이제 그 상승률이 아니라 상승폭으로 봤을 때 삼성 SDI 우선주가 9,000원이 올랐고요. 태광산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000원, 농심과 삼성 SDI, LG화학이 5,000원, 현대건설 우선주가 4,100원, LG이노텍이 3,000원, 셀트리온과 CJ제일제당, 조선선제가 2,5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종목들이 내일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뭐 2차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그래서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이 2,400원, 케어젠 2,200원, LNF 2,100원, 리노공업과 휴젤이 1,700원, 에코프로 1,300원, 아이디스 1,250원, 동아기업 1,100원, 메디톡스와 넥스틴, 솔브레인이 1,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뭐 2차전지라든가 또 바이오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정도 종목들이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와 바이오 내일은 반등을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 시장 선물 지수를 보면은 이렇게 약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역시나 이것도 30분 넘게 한 40분쯤 전에 캡처해 놓은 거라서 지금 보면은 아이고 선물 지수가 하락 반전을 했네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약하지만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11포인트, 거의 뭐 약보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P 500은 0.5포인트 올랐다가 0.5포인트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3포인트, 뭐 거의 약보합 정도인데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0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나스닥이 아까 31.5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포인트, 거의 강보합 정도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미국 증시가 개장해봐야 알겠지만 보합권입니다. 보합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또 무너지거나 빠지면 우리 시장 걷잡을 수 없이 내일 또 빠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보이는데, 하지만 역시 개장해봐야 안다. 지금으로서는 약보합 내지는 지금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다가 안 좋은 흐름으로
바뀌었다.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좀 불안불안한 하루가 또 시작되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이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의 셋 모두 다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오늘 뭐 이번 주는 내일 모레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있고, 또 잭슨홀 미팅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 고위급 직원들의 모임, 이제 심포지엄 모임이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시장이 미리 선반영해서 좀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게 이번 주에 보시면은 너무 많이 빼놨기 때문에 아마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주 중에 특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